전공으로 가는 대학 신원정 코치입니다. 이제 10월에 학부생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 주제가 대학원을 가려는 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 제가 학업계획서 쓰는 거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뭐 CV나 SOP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전문 컨설팅 쪽으로 많이 가시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분들이 좀 의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꼭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학부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상급 커리어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온 분이라면 사실 학업계획서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2시간 이상 하는 이 강의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만 한번 내용을 추려서 오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원에 진학하려 결심을 했다면 지금 학부생이라면 이거 석사까지 해야 되는 건가? 박사까지 해야 되는 건가? 또 찾다 보면은요, 이거 석박 통합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슨 차이지? 그리고 학부생일 때 석사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던데 학석 연계?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또는 아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산업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을 가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처음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일반 대학원에 갈 때 박사까지는 연구를 하겠다고 해야지 뽑아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랩실에 보면은요, 석사가 박사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포닥 만날 일이 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석사까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뒤에 장래 어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 통합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에요. 단점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석사에서 박사를 넘어갈 때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졸업 요건을 만드는 게 있는데 석사 때 졸업 요건을 만든 거를 박사 때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석박 통합 과정이라면 마지막에 졸업할 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석박 통합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학부생이 돼요. 뭐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성 연계 과정으로 들어오는 학부생인데 대학원 수업에 들어와서 조교 겸 막내로서 이렇게 예쁨을 받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학석 연계 과정에 들어올 정도면 교수님이 이 사람이 학부생인데 지금 우리 석사 과정 랩에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또는 내가 행정 조교로서 또는 연구 조교로서 채용을 하면서 우리 랩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학교에다가 완전히 개런티를 하는 사람이어야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무나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 요구하는 대학원의 과정들이 있어요. 산업 쪽에서 아예 회사 지원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특수대학원이라고 하는데 뭐 MBA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전문 대학원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교육대학원도 있는데 큰 차이라기보다는요. 요 최근에 일반 대학원을 야간이나 주말 과정에 개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에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수업을 제가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물론 목적으로 하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대학원 과정을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일반 대학원은 4학기고 전문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은 5학기죠.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경로들이 보이죠. 여기에 맞춰서 학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써여져 있는 학업계획서로 그냥 접근을 하면은요, 저거 읽어보고 누가 뽑아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학업계획서 안에 최소한의 학문적 관심이나 연구 방향, 논문 계획, 진로 계획 정도는 담고 있어야 돼요. 특히 학문적 관심 부분은요, 학부 전공이 같을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학부 전공은 이건데 나는 석박사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학부 전공을 성적에 맞춰서 진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에서 전공한 것을 바꿔가면서 석박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게 관심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당연히 밝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이나 랩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연구 방향성이랑 나랑 맞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서치도 당연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 들어가면서 무슨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논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교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지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게 맞겠죠. 그래서 논문에 대한 뭐 진짜 제목은 아니더라도 가안이라도 어느 정도의 논문에 내가 작성을 하려고 생각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만큼 공부해온 게 있고 리서치한 게 있고 여기 지도 교수님한테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이 논문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계획이죠. 이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 박사까지 하겠다, 석사 후에 어떤 취업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써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박사까지 하겠다고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가 좀 스타일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그냥 백지에다가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썼는지. 근데 저는 당시에 제가 5장을 썼더라고요. 완전 박찬호죠. 엄청 많이 썼었죠. 자, 근데 저처럼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 제가 기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최소한의 4가지 관심을 가져라 라는 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부 전공이 다른 분이라던가 자교 진학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 학부를 나와서 내가 타교에 석사 과정을 진학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1번에 무조건 진학 동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강의를 갔었던 연세대학교 여기 같은 경우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항목이 3개나 4개 정도가 사전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대학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학교는 항목을 주면서 제한이 있어요. 글자 수 제한이 딱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꽉 채우시면 되고요. 글자 수 제한이 없다? 여기에서 준 서식에서 저 빈칸만큼만 쓰시면은 절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분량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할 때 그냥 항목 하나에 한 장씩 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만큼 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분량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여기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맞춰서 항목별로 써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개조식이 있고 어떤 거는 서술식이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 아주 쬐끄맣게 여기 좀 써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요, 작성자가 필요할 경우 양식의 표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쓰실 때 A4 2장으로 되어 있다고 저 2장에 맞춰갖고 조금 쓰시거나 글씨체의 크기를 굳이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땅땅 정해져 있는 만큼 거기에 맞춘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 유형의 학업 계획서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원들이 요구하는 양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양식이 비슷한 학교면은 이 내가 처음에 썼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 수정해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낼 수도 있겠는데 학교마다 조금씩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 학교들 같은 경우 전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처음에 쓰라고 하는 내용들이 딱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다 쓰는 게 맞거든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한번 학업계획서 지금 제출이 마감된 곳도 있고요. 아마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 10월 7일인데 아직 접수 중인 학교들도 꽤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업계획서 요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써야겠구나 라고 감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원 학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필요한 부분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